이번 시간에는 요새 바야흐로 수소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매스컴에서 상당히 수소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색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린 수소, 블루 수소, 뭐 브라운 수소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색상으로서 수소를 어떻게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소를 이렇게 스펙트럼에다 놓고 보면 네 가지 색깔이 나와요. 색깔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656.2 나노메타에서는 레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486.1에서는 블루 그린이 나오고 그 다음에 434 정도에서는 블루 바이올릿 그 다음에 410 나노메타에서는 바이올릿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 업체에서는 외국의 모 업체 수소 업체에서는 이 바이올릿을 갖다가 수소 로고로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소는 스펙트럼에서 조사를 해보고 보면 네 가지 색이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수소는 무색이지만 어떤 수소를 스펙트럼에서 방출시키면 이렇게 네 가지 나오더라. 그래서 크게 바이올릿, 블루 바이올릿, 블루 그린, 레드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수소 색상 코드는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수소 자체는 무색 기체이지만 수소를 식별하기 위해서 9가지 색상으로서 세계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수소 에너지라든가 수소 트랜스포테이션, 수소를 이용한 모빌리티, 자동차가 됐든 선박이 됐든 포크리프트, 지게차가 됐든 배가 됐든 그런 버스 다양한 데서는 색상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8가지 색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9가지 색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제 이렇게 9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주로 이 얘기만 지금 하고 있어요. 1, 2, 3. 그린 수소,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 이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전 세계가 가고자 하는 것은 전부 다 그린 수소를 가지고. 그린 수소는 글자 그대로 CO2가 안 나오는 거. 아주 이제 쉽게 CO2를 배출하지 않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모든 기업들이 블루 수소로 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LNG 같은 가스를 갖다가 개질화를 해요. 리포밍을 해서 어떻게 해서 CO2는 캡처를 하고 저장을 하고 수소를 쓰고 있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린 수소 쪽보다 이런 쪽으로 주로 대기업들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 수소는 화석연료로부터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메탄을 리포밍 하는 거예요. 스팀 메탄 리액터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랙이나 브라운은 석탄에서 나오는 거죠. 유연탄 같은. 근데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데는 이런 갈탄 같은 것을 거기서 갈탄을 갖고 수소를 만들어 갖고 일본에서 이제 수입을 해다가 지금 이제 자기들이 쓰고 있죠. 그런 걸 보고 이제 가와사키 같은 데 일본이 유명한 데서는 호주에서 갈탄을 갖고 수소를 만들어서 액화시켜서 자기 나라로 갖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포스코에서도 그런 호주에서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터키석이라는 것은 메탄을 열분해했을 때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퍼플 수소하고 핑크 수소 또는 이제 레드 수소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원자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원자력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알았는데 원자력 하는 분들도 뭔가 수소 쪽으로 가는 거, 좀 뭔가 소형화 쪽으로 가는 거. 우리나라가 무조건 탈원전이라고 하는데 탈원전보다는 이러한 대안을 찾는 것도 굉장히 아니다. 방사능을 적게 나오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에 존재하는 것은 이제 화이트 수소라고 해서 9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퍼플이나 핑크 같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또는 그린 수소 같은 전기 분해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이 그린 수소는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수력이나 지열이나 조력, 그러니까 파도 같은 데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쪽에 가면 시아오 같은 데도 이제 좀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을 그린 수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원자력을 이용해서도 전기분해해서 쓸 수 있다. 그런 것은 그린하우스 가스가 어떻다고요? 거의 없다. 그런 얘기는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그린하우스 가스를 GHG라고 한다. 세계인들이 GHG 그러면 그린하우스 가스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수소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추럴 가스를 리포밍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한 스토리지 CCUS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근데 이것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뭔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린 수소 쪽.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레이 수소는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운이라든가 블랙 같은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를 생산하면은 아까도 그린 수소 같은 것도 CO2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블루 수소, 아까 이제 메탄 리포밍 한다든가 그때 이제 LNG 같은 걸 배출했을 때 그때는 CCUS와 같이 CO2를 포집 저장하는 그런 것이 했을 때는 약 어떻게 되죠? 블루 수소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레이 수소는 CO2가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죠. 메탄 리포밍 한다는 그런 쪽에 CO2를 대기로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부생수소라고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부생수소는 우리가 바닷물을 갖다가 전기분해했을 때, 또는 이제 압력을 사다가 물에다 넣어갖고 무엇을 염산하고 가성소다를 만듭니다. 만들 때 그게 가스가 H2가 나오죠. H2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대산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수소를 갖고 어떻게 됐죠? 하나에너지에서 두산에서 푸어셀 연료전지를 공급해갖고 이제 작년에 준공을 하고 지금 상업 생산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 이제 부생수소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리포밍을 해갖고 하는 것들은 아까 그냥 블루수소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까 그냥 부생수소는 석유화학단지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부생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갖고 쓰는 것은 우리가 전기분해 수소라고 해서 이런 걸 그린 수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수소 생산의 경로가 대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내추럴 가스를 갖고 아까 같이 계질화해서 지금 이제 CO2를 받아두고 수소를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죠? 솔라광, 태양광을 굉장히 많이 써갖고 요새 이제 최근에도 좀 문제가 됐지만, 우리나라에 호남지방, 특히 이제 전라 남쪽지방에 가면 전기를 그 저녁에 쓰는 것은 한 6% 정도밖에 안 되는데, 태양광으로 인한 전기는 20%가 넘는데요. 자기가 쓰는 것은 한 10% 내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기를 갖고 거기서 쓸 데가 없다. 그 다음에 이거 한국전력에다가 어떻게 이거 사주세요 했더니 송전탑, 배선탑이 없어서 이게 난감하다 그러고 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호남에 있는 전기를 갖고 어떻게 한다고? 송전탑을 끌어갖고 또 서울까지 갖고 올라가는 거, 이게 문제다.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이제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왜 그 전기를 그대로 갖고 올라 그러는가. 그러지 말고 전남지방이라든가 이런 데 수소를 전문하는 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수소를 갖고, 이 전기를 갖고 지금 골머리 아파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수소로서 전기분해하고 수소로서 만들어서 수소로서 운송을 해갖고 우리나라 그 서해안에 있는 우리 반월 시야 같은데, 근데 전기로 간단히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갖고 전기로 끌어올라가지 말고 거기서 어떻게든 수소로서 변형을 시켜갖고 오면 될 것 같아서, 굳이 송전탑, 배전탑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는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걸로 쭉 가려고 그래야 이제 가고 가는데,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의 이제 우리 원자력은 지금 모든 걸 지금 막아놔버렸다. 안 된다 그런다, 이게. 안 된다 그런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수소로서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원전에 관계 있는 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LNG 같은 걸로 갖고 이렇게 지금 수소를 만드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블루 수소인 만큼 이거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이 CO2가 안 나오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다음에 이제 본강의에서는 그런 얘기했지만, CO2하고 수소하고 같이 결합을 해갖고 어떻게 된다고? EPUL, 탄소 오일을 만드는 것도 요새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가장 많이 CO2를 발생하는 데 우리나라 제철, 철광석은 이제 포항제철 같은 데가 됐죠. 근데 그동안에는 코르쿠스를 썼어요. 코르쿠스를 쓰니까 카본과 CO2가 대량으로 발생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이런 데도 우리 이제 제철 스틸 회사에서도 이 철광석을 갖다가 수소로서 환원을 시켜서 물로서 오는 쪽으로 좀 가볼까. 아마 일본 쪽은 이거의 지금 거의 지금 이제 착수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포스코 같은 데서는
인자는 코프스를 안 쓰고 수소로서 스틸 쪽에 쓰면서 CO2를 절감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하는 이런 데 태양광이나 전기를 갖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냥 다이렉트로 전기를 빼쓰지 말고 남은 전기 갖고 이렇게 어떻게 전기 보내갖고 수소를 저장을 해가지고 생산하는 그래갖고 생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자동차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다른 데 이제 에너지 산업단지 같은 데서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반대로 이제 수소를 갖다 액화시켜갖고 수소를 요 이제 수소차 안에 있는 연료전지에다 주면 수소하고 공기 중에 산소가 결합해서 뭐가 나오죠? 어떻게 이제 전기가 나오죠. 전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나머지로 물이 나온다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전기분해 장치죠. 연료전지죠. 전기분해 장치들인데 요게 이제 위에 수소를 갖고 연료전지로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되죠? 물을 갖다 전기분해해서 수소하고 산소하고 그럼 이 전기를 어디서 갖고냐? 풍력이나 태양열 또는 화력 아니 수력 같은 데서 이제 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하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구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되죠? 요새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게 나와서 플라스틱이 뭐냐면 사탕수수나 그런 데서 나오는 전분가루로 만든 이것은 그냥 썩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해갖고 우리가 이제 수소는 어떻게 된다고? 카본이 없죠. 아까 천연가스는 탄소가 있어요. 오일도 탄소가 있고 콜 같은 것도 탄소가 많죠. 그 다음에 차콜 같은 게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로서 감으로써 CO2가 없다. 노카본, 노CO2로 갈 것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같이 번영을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CO2가 없는 것, CO2를 없애는 것은 수소가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소 색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